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시각과 관련되어 있는 감각기관인 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또 다른 감각기관인 바로 이 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친구들의 청력 테스트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귀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소리를 듣는 과정과 평형 감각을 느끼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되게 재밌는 그림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막 꽝꽝 이쪽이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지금 자극을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감각기관도 아닌 지금 귀가, 왼쪽에 이게 귀 모양이죠. 귀가 나를 자극하는군 하면서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질문에는 귀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들여 소리를 들을까? 라는 질문이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 이 부분 우리가 본격적으로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좀 미리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5가지 감각기관을 우선 눈, 그리고 오늘 귀, 다음에 이제 3가지 해서 총 5개를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바로 눈이라는 구조는요. 빛이라는 자극을 눈을 통해서 뇌가 알 수 있는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눈. 그러니까 눈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극은 바로 빛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귀는요. 귀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듣는 거예요. 듣는 거는 바로 소리를 듣는 거죠. 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극은 빛도 아니고 또는 막 누르는 그런 촉감도 아니고 바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소리라는 자극을 귀가 받아들여서 뇌가 인식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우리 뇌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감각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귀, 소리의 자극을 어떻게 얘가 바꿔주느냐, 어떤 구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소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해요. 소리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다시피 바로 파동의 한 형태예요. 음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소리는요, 그냥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주에서 막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전달이 되나요? 전달이 되지 않죠. 왜? 공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소리라는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가 필요해요. 이 매개체를 우리가 매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주에서는 공기라는 매질 또는 그 외에 다른 매질 또한 없기 때문에 소리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매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소리를 전달해주는 매질의 상태가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어느 상태일 때 소리가 가장 빠르게 잘 전달될까요? 맞아요. 고체입니다. 왜냐하면 고체의 그 상태를 물질의 그 상태를 잘 안에 들여다보면요. 분자 배열이 굉장히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는 게 고체예요. 액체는 고체보다는 좀 느슨하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기체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바로 이 소리를 전달해주는 이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이 분자들이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는 고체 상태일 때 소리가 더 빠르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체일 때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 기체 순으로 갈수록 점점 그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렸을 때 종이컵 가지고 전화기 만들었잖아요. 실 쫙 연결해가지고 바로 다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가 잘 전달되고 잘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실험이 책상에다가 귀를 대고서 한번 이렇게 똑똑똑 쳐보세요. 그러면 그냥 공기 중에서 똑똑 쳤을 때 소리보다 더 선명하고 빠르게 소리가 들리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소리는 매질이 있을 때 들릴 수 있다. 그런데 이 매질의 상태가 고체일 때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 기체 순으로 갈수록 소리가 전달되는 속력은 느려진다.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미리 기억하고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를 한번 그려보게 될 텐데요. 자,
이게 무엇인지 바로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하나씩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자, 소리라는 자극이 귀에 도달하게 되면 이 소리 음파라 그랬죠. 파동의 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음파를 잘 모아줄 수 있는 요걸 우리가 귓바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들어오는 구멍, 우리가 귓구멍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귓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요 길 있죠. 요 길을 우리가 웨이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한자어인데요. 바깥 외, 귀, 이자, 길, 도자예요. 그래서 귀의 바깥쪽에 있는 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귀에 그래도 바깥쪽에 해당하는 이게 우리 여기는 안쪽이라고 보거든요. 몸의 안쪽, 바깥쪽에 있는 통과하는 길이다. 그래서 웨이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소리가 웨이도를 따라서 쭉 들어왔을 때 맨 처음 부딪히는 벽같이 그린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던 바로 고막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소리의 진동을 받아들이는 귀의 구조가 되겠죠. 이 고막은요, 굉장히 얇습니다. 어느 정도로 얇으냐면 대략 한 0.1mm 정도 두께밖에 되지 않아요. 0.1mm. 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소리에도 얘가 감지해서 파르르 이렇게 떨리게 돼요. 진동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진동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최초로 소리라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구조가 고막이다. 여기까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볼게요. 이거 뭔가 생각나지 않나요? 그렇죠. 달팽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달팽이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달팽이관 속에는요, 듣는 데 관련되어 있는 세포인 청각세포가 있어요. 청각세포가 있어서 청각세포 그러면 이 세포랑 무엇이 연결되어 있겠구나 라고 바로 맞아요. 이 청각세포랑 청각신경들이 연결되어 있어 청각신경을 통해서 그 소리의 정보가 대뇌로 들어가면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달팽이관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그 시각에서 막막 설명했던 것처럼 이 달팽이관에 대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특징은요. 이 안에는 액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림프라는 액체로 채워져 있어요. 액체 상태입니다. 선생님이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한 좀 일화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낚시를 하게 된 거예요. 낚시를 하러 바다에 갔어요. 바다에 이렇게 낚싯대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저기 바다 멀리에서 혹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어를 발견하게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엄청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인어야, 인어야!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 이 바다 속에 있는 인어가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잘 듣지 못해요. 우리 친구들이 수영장 안에 들어갔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영장 안에 들어갔을 때 밖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긴 들려도 뚜렷하게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공기 중 기체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 바닷속은 액체 상태이잖아요. 상태가 달라요. 소리 또한 굴절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들리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때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서 증폭기를 여기다가 팍 꽂는 거예요. 증폭기를. 그래서 인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잘 전달이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느냐? 보세요. 위에는 기체 상태, 아래는 액체 상태. 소리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증폭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요거를 잘 기억한 상태로 요 그림으로 다시 되돌아올게요. 소리가 들어옵니다. 귓바퀴 지나고 귓구멍 지나고 웨이도 지나고 고막까지 도달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통과하는 상태가 지금 기체 상태인 거예요. 매질의 상태가. 그런데 결국에는 이 소리가 청각세포가 있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달팽이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달팽이관 안에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림프로 채워져 있는 액체 상태예요. 상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소리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체와 액체 상태 사이에 증폭기가 있으면 돼요.
바로 귀에도 그런 증폭기가 존재합니다. 이 증폭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귀 속 뼈라 그래요. 얘는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 그림에 해당하는 내용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거든요. 지금은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적지 말고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시. 자,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귓바퀴 지나서 귓구멍 통과하고 웨이도 지나서 맨 처음에 소리를 감지하는 곳이 어디다? 고막이다. 고막이 진동을 팍 감지해요. 떨려요, 얘가. 떨리면 이 떨림을 누가 증폭시킨다? 귀 속 뼈가 증폭시켜서 그 정보가 얘는 지금 달팽이관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달팽이관 속으로 소리가 들어가게 되면 달팽이관 안에 있는 무엇이, 그렇죠, 청각세포가 그 정보를 감지해서 누구를 따라서, 청각신경을 따라서 대뇌에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면 우리 친구들이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지금 선생님이 귀 구조 중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어디? 여기랑 그다음에 요 고리처럼 생기는 거랑 여기 가운데 부분입니다. 요 세 개는요, 듣는 것과 관계없는 귀의 구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이 전체 그림 다 지운 상태에서 다시 귀의 구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그리면 바로 구조가, 이름이, 명칭이 무엇인지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선생님 이렇게 그렸죠. 자,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세 부분, 1번, 그 다음에 요거 2번,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3번, 요 세 가지 구조만 우리 친구들이 오늘 잘 기억하면 수업 내용을 다 끝난 거예요. 잘 이해한 거예요. 뒤에서부터 선생님이랑 이제 정리할 거거든요. 자, 1번 구조의 이름은 우리가 귀인두관이라고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귀인두관. 자, 귀인두관은 목구멍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몸의 바깥쪽과 안쪽의 압력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게 고막이잖아요. 고막을 경계로 해서 여기는 우리 밖이에요, 밖.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몸의 안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선생님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래쪽에다 좀 그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높은 곳에 있을 때랑 그 다음에 낮은 곳에 있을 때랑 어디가 더 압력이 높지요? 자, 이게 대기층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끝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이만큼의 공기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1번은. 자,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이만큼의 공기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2번이 더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에 위치하고 2번에 위치했을 때 고막을 경계로 두고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고막이라고 해봅시다. 얘가 고막. 그 다음에 얘가 왼쪽이 바깥쪽이고 얘가 안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 지표면에 있을 때 2번에 위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압력이 이렇게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안쪽 바깥쪽 당연히 평형을 이루고 있겠죠. 우리가 어떤 귀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잖아요. 얘가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바깥쪽과 안쪽의 압력이 똑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1번에 위치했을 때 고막 상태를 한번 볼게요. 고막을 경계로 두고 바깥쪽과 안쪽을 보면 2번 상태에서 바로 1번으로 올라갔다고 해봐요. 산을 올라갔다. 그러면 안쪽은 그대로예요. 압력이 유지가 되는데 바깥쪽의 압력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압력이 낮아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귀가 멍멍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두면요, 안쪽에서 미는 압력이 더 세기 때문에 고막이 찢어지거나 손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 바로 귀인두관이 있는 거예요. 얘는 목구멍이랑 연결되어 있는 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귀가 뭔가 잉하고 그러니까 멍한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침을 꿀떡 삼킵니다. 침이 꿀떡 삼킬 때 공기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귀인두관을 통해서. 그러면서 바깥쪽과 안쪽의 압력이 이렇게 똑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고막을 사이에 두고. 그래서 귀인두관의 역할은 압력을 조절한다.
즉 압력이 균형이 될 수 있게끔, 평형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압력을 조절해서 평형을 찾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자, 귀 인두관 설명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이랑 3번 설명해 볼게요. 자, 2번과 3번은 좀 다른 색깔로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자, 2번의 명칭은 반고리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요 반고리관과 그 다음에 밑에 달팽이관 사이 공간이에요. 여기 우리가 전정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반고리관과 정정기관은요, 둘 다 평형에 관련되어 있는 감각기관입니다. 평형과 관련되어 있는 귀의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좀 귀의 구조 모형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렇게 귀의 구조 모형이 잘 보이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귀가 이렇게 있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웨이도를 따라서 이렇게 귀가 이렇게 소리가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 막이 요 막이 지금 고막이에요. 고막이고, 지금 고막과 연결되어 있는 고막과 연결되어 있는 요 뼈처럼 보이는 귓속뼈거든요. 3개의 작은 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좀 밑에 내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선생님이 좀 따로 떼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달팽이관인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달팽이관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청각신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가 반고리관이고 그 사이 공간이 전정기관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이 밑에 달팽이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림프액으로 채워져 있다 그랬었죠. 바로 이 림프액은 달팽이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3개의 구조가 다 하나의 구조예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림프액이 이 안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고리관, 정정기관, 그 다음에 달팽이관 다 림프액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반고리관은 왜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림프액이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몸을 획 돌면 이 안에 있는 림프액이 고리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회전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회전 감각. 이 림프액이 움직일 때요. 사실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어떤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죠. 이 반고리관 안에 굉장히 얇은 감각 털들이 있어요. 이 감각 털들이 우리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계속 돌려 그런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내가 멈춰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는 이 털이 반대쪽으로 움직이거든요. 이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얘가 지금 회전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고리관은 림프액이 회전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움직임 중에서도 회전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요거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전정기관에는 작은 돌이 있어요. 이석이라고 하는데 석회질의 작은 알갱이거든요. 이 알갱이가 평상시에는 아래쪽에 있겠죠. 아래쪽에 있다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누웠어요. 그럼 얘가 옆으로 움직이고, 만약에 제가 물구나무였어요. 그러면 거꾸로 움직이고, 이걸 통해서 얘가 지금 똑바로 서 있는지 또는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몸의 기울기를 움직임과 기울기를 파악하는 기관이 바로 전정기관입니다. 자, 이 부분 선생님이 다시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반고리관, 이 전체가 림프액으로 채워져 있는데 반고리관 우리가 어떤 회전을 하게 될 때 여기 있는 림프액도 같이 회전하게 되면서 반고리관의 역할은 회전을 느끼는 회전 감각을 느끼게 된다. 그 다음에 전정기관 안에는 이렇게 작은 알갱이인 이석이 있어요. 얘가 만약에 내가 옆으로 누웠어. 그럼 옆으로 움직이고, 내가 물구나무서기에서 그럼 위쪽으로 움직이겠죠. 이거에 따라서 몸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위치, 기울기 등을 파악한다. 그래서 얘는 지금 위치 감각이에요. 몸의 기울기 또는 움직임을 파악을 한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평형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머지 3개 기관 중에서 아까 듣는 데 관련되어 있지 않은 귀의 구조 중에서 귀 인두관은 압력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귀를 사이에 두고 몸 밖과 안쪽을. 그 다음에 달팽이관 위쪽에 붙어있는 반고리관과 정정기관은 평형 감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전달되는
얘네들의 그러면 이 평형을 느끼는 그 신경들이 결국에는 뇌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뇌는 대뇌가 아니고 소뇌입니다. 이 평형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뇌는 소뇌거든요. 요거 선생님이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좀 다른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귀의 구조와 기능이에요. 자, 요거를 좀 진한 색깔로. 자, 여기 귓바퀴이고요. 그 다음에 귓구멍이죠. 귓구멍. 그 다음에 웨이도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진동을 감지하는 요 부분, 그쵸? 이 구조가 우리 고막이다. 고막은 최초로 진동 감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또는 소리 감지. 자, 그리고 2번 요 부분은 우리가 귓속뼈예요. 귓속뼈. 귓속뼈. 그래서 귓속뼈의 역할은 여기까지는 기체 상태야. 그 다음에 달팽이관, 여기 달팽이관 안은 액체 상태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기체와 액체 사이의 소리를 증폭시켜준다. 자,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자, 그 다음에 증폭된 소리가 달팽이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달팽이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 안에, 그쵸? 듣는 데 관련되어 있는 세포 무엇이다? 청각세포가 있다. 이건 좀 다시 지울게요. 청각세포가 있어서 이 청각세포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죠. 여기 청각신경. 청각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정보가 뇌로 들어가면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자, 요렇게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은 듣는 데 관련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밑에 청각의 성립 경로 먼저 적어볼게요. 소리가 귓바퀴를 통해 웨이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소리를 감지하는 곳이 고막이다. 고막이 감지한 진동은 누구를 통해 증폭되어서 그렇죠. 귓속뼈를 통해서 소리가 증폭되어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 달팽이관에 들어가게 되면 이 달팽이관 속에는 무엇이 있다? 청각세포가 있다. 이 청각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청각신경을 따라 대뇌로 정보가 들어가면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듣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구조가 세 가지 따로 설명했었죠. 바로 여기 이 부분은 귀인두관이죠. 귀인두관. 귀인두관은 압력을 조절한다 그랬어요. 몸 바깥쪽과 안쪽의 압력 조절. 이 압력 조절에 실패하면 고막이 손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어떤 색깔로 할까요? 빨간색 말고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자, 요 위에 고리처럼 생긴 거는 반고리관이다. 반고리관은 이 안에 있는 여기 다 채워져 있다 그랬죠. 림프에게 회전을 감지하여서 우리 몸의 회전 감각. 얘가 지금 돌고 있구나. 오른쪽으로 도는구나. 왼쪽으로 돌고 있구나. 이런 회전 감각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관 구조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전정기관. 그쵸? 전정기관은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기울기, 얘가 지금 약간 45도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완전 거꾸로 지금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는 건지 바로 위치, 몸의 움직임과 어이구, 어머, 위치 감각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전정기관이다. 자, 우리 교과서 그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귓바퀴 보이고요. 귓바퀴를 통해 음파가 모아지고 귓구멍, 웨이도, 고막, 최초로 진동, 파악, 그 다음에 귓속뼈 통해서 증폭, 그리고 달팽이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청각신경 따라 대뇌에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 자, 듣는 것과 관련 없는 기관, 바로 이거 귀인두관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두 개의 평형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죠. 반고리관은 회전, 그 다음에 전정기관은 위치를 파악을 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형감각 신경이 두 개는요, 전달되는 이 정보를 전달하는 뇌가 소뇌입니다.
자, 이 부분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편향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는 손해로 전달된다라는 거. 이거 좀 구별되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의 청력 나이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의 청력 나이가 몇 살인지. 자, 우리 친구들 청력 테스트 잘 해보았나요? 선생님은 되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 영역대가요, 16Hz에서부터 20Hz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거 만약에 이상으로 간다, 그럼 이제 박쥐가 들을 수 있는 초음파 영역까지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청력 너무 크게 이어폰 듣거나 그러면 청력 손실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꼭 소리는 적당한 크기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귀에 관련된 모든 내용 설명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무엇을 공부할 건지 살펴보고 이제 수업 마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피부, 미각, 후각의 이 나머지 3가지 감각기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